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쾌입니다. 한 주간의 영화 연예학습지 주간 기획회가 어김없이 돌아왔고요. 역시 흥미진진합니다. 중간에 광고 있고요. 끌 것 없이 바로 들어갑니다. 고고! 얼마 전 아카데미상 후보 지명 발표가 있었죠. 김효캐 커뮤니티에 소개된 대로 오펜하이머가 무려 15개 부문에 노미네이트 되면서 화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했고, 그 밖에도 한 해 동안 관객들을 즐겁게 해준 다양한 작품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만, 나무조연상에 노미네이트 된 라이언 고슬링이 극대노를 해버렸다는데요. 그 이유는 영화 바비가 아카데미에서 총 8개 부문 후보 지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연 마고 로비와 감독 그레타 거윅이 후보로 지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마고는 영화가 작품상 후보에 올라서 사실상 제작자로서 후보 지명이 된 거나 다름없지만 여우 주연상은 아니었죠. 라이언은 켄을 연기한 자신이 조연상 후보가 된 건 자랑스럽지만 바비 없이는 켄도 없고, 이 영화의 가장 큰 기여를 한 두 사람인 그레타 거윅과 마고 로비 없이는 바비도 없다 라는 성명을 발표했으며, 인터넷에서는 마고와 그레타가 모두 아카데미 유권자임에도 자신들이 후보에 오를 것이라고 가정해 다른 후보나 작품들에 투표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그 유권자 중 일부는 바비가 대부, 쉰들러 리스트 같은 명작들과 같은 무대를 공유하는 게 불편한 것 같다 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뭐 뚜껑은 열어봐야 하니까요. 바비, 오펜하이머 등등이 얼마나 상을 가져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서브샤크 VPN의 지원을 받아 제작이 되었습니다. VPN이 뭘까요? 이것은 일종의 앱으로 다운받고 클릭 한 방이면 여러분이 있는 국가를 바꿔줍니다. 사용하는 이유는 이런 거. 그리고 다양한 OTT들의 각국에만 있는 컨텐츠들을 감상할 수 있거나, 현지 IP가 아니면 접속이 안 되는 쇼핑몰 접속, 구입, 결제까지 쌉 기능이죠. 혹시 보안이 걱정이시라면 정부와 군사 부처에서 쓰는 암호화와 동일한 수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개인정보까지도 가벽하게 숨겨줍니다. 뿐만 아니라 저 역시도 국내에서 리셀 가지고 사기엔 등골 빠개지는 스트릿웨어나 스니커즈들 직구 호롤롤로 때리면서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잠깐, 진짜 중요한 거, 선생님께서 평소에 뭐가 힘드신지 다 이해합니다. 한국 아이돌 굿즈 투어 광클해봤자 본토 애들이 싹 쓸어가는 거 존 씨나 허탈하죠. 아니 유튜브 친구들이 직캠도 하나도 못 보게 막아놨다니까. 그러니까요. 사모님 잠드시면 서재로 들어가서 컴퓨터 키면 그때부터 진정한 자유가 찾아오는데, 뭐 대단한 걸 바라는 건 아니고 아이돌 덕질 좀 편하게 하고 한두 좀 보고 가끔은 홈런 치는 야구 영상도 보고 그거 참 잘하시는구먼. 오케이, 서브샤크 VPN 봐요. 클릭 한 방이면 7.4초 만에 너네 집 한쿡 됩니다.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면, 프로모션 코드를 입력하면 최대 6개월 무료 이용 혜택까지 빠방하게 준다고요? 나도 주간기획회에서 봤다고. 그 1월마다 하는 그거요. 빨랑 가입하러 가요. 졸라 땡큐. 올해 40살이 된 마블의 토르 크리스 햄스워스, 햄시경네 가족들이 모두 일본 여행을 떠났습니다. 요즘 헐리우드 셀럽과 스타들의 일본행이 부쩍 늘었죠. 여긴 나가노현의 온천이고요. 여긴 시부야 미야시타파크 옆에 있는 시부야 요코초, 긴자, 하라주쿠, 그 밖에도 참 여러 곳을 돌아다녔네요. 7살 연상의 아내 엘사 파타키는 일본 여행을 좋아해서 작년 10월에도 아들들과 스카이트리, 아사쿠사, 시부야 스크램블 등등에서 찍은 사진이나 영상을 공개한 바 있었죠. 상의를 벗고 이렇게 밖으로 나가 있는 햄시경에 근강을 기원합니다. 일본에서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는 스타가 한 명 더 있죠. 바로 도쿄돔에서 성황리에 7회 공연을 마친 브루노 마스 되겠습니다. 브루노가 공개한 동영상에선 라멘을 먹거나 술을 마시고 나루토처럼 달리는 영상이 기가 막히게 담겨 있었는데요. 자신이 도쿄를 좋아하는 7가지 이유를 술, 라멘, 스시, 우동, 건배, 도쿄돔 공연 매진이라고 적었습니다. 대부분 먹고 마시는 거네요. 지극히 공감하며 저도 한 잔 꺾고 싶네요. 라이언 레이놀즈가 데드풀 3의 촬영 종료를 알렸죠. 적은 내용은 뭐 대충 모두에게 땡큐베리 감사 이런 건데, 맨 중 맨 잭맨이 형은 울버린 연기가 끝나자마자 바로 커트와 면도를 조졌다고 합니다. 어우 시원하겠다. 근데 불과 바로 며칠 전에 비커밍 울버린 어게인, 다시 울버린이 될 거야 해시태그를 달고 스웨질에 몰두하는 모습을 본 팬들이 울버린 오리지널 영화가 혹시? 라는 의구심을 품기도 했네요. 현존 최강의 팝 디바 테일러 스위프트의 영향력은 스포츠 경기장의 푸드 메뉴조차 바꿔버리는 것 같습니다. 테일러의 남친 트래비스의 팀 캔자스 시티 치프스가 현지 시간 1월 21일에
버팔로 빌즈와 경기를 치렀는데요. SNS에선 테일러가 관중석에서 응원하는 모습과 Kelsey caught around touchdown. 트래비스가 터치다운 이후 테일러 쪽으로 하트를 보내는 이런 모습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경기 때 상대팀인 버팔로 빌즈와 제휴하고 있던 푸드 서비스 업체 델라웨어 노스가 경기 중에 테일러로부터 영감을 받은 메뉴를 선보였죠. 배드블러드라는 이름의 와플 프라이와 카르마라는 이름의 퀘사디아 되겠습니다. 아주 먹음직스러운데요. 버팔로 하면 치킨이죠. 거기에 블루치즈를 얹고 나머지 반은 캔자스시티산 돼지고기 바베큐와 코울슬로, 피클까지 두 도시의 명물을 한데 모은 와플 프라이를 만든 겁니다. 경기 보는 사람들은 전광판에 뜬 테일러도 보고 배드블러드 카르마도 먹고 그런데 말이죠. 이런 테일러가 최근 나쁜 AI 사진 때문에 분노를 했다고 합니다. 웹사이트 및 SNS에 올라온 테일러의 X등급 그래픽 이미지 때문에 테일러 측은 법적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는데요. 주로 테일러가 남친의 경기 때 아주 묘한 의상을 입고 공격적인 포즈를 취하는 그런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온라인에 이런 이미지의 게재가 가능했다는 것 자체에 테일러와 가족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죠. 테일러의 팬들은 이 부적절한 이미지의 확산을 막기 위해 X에 테일러에 대한 착한 게시물을 올리면서 이 이미지들을 밀어냈으며 테일러 스위프트를 지켜라 해시태그가 상단으로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이 이슈 때문에 미국 정치계에서도 이 사안을 주시하고 있다는데요.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한 법 제정까지 이를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겠죠. 그런가 하면 얼마 전 테일러 아파트 밖에서 스토커로 의심되는 남자가 체포되는 일도 있었기 때문에 테일러는 최근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힘든 시간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우리의 피터 파커, 톰 홀랜드에 대한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었네요. 이걸 밝힌 건 톰 홀랜드가 아닌 톰 홀랜더입니다. 톰 홀랜더는 톰 홀랜드와 마찬가지로 영국 출신이지만요. 톰에 비해 톰은 29살이나 많은 영국 연기판의 대선배입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 말씀드리자면 캐리비안의 해적 세상의 끝에서의 커틀러 백혈경, 미션 임파서블 로그네이션의 영국 총리, 보헤미안 랩소디의 진비치역 등에 출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화이트 로터스로 스타덤에 올랐죠. 그런 톰 홀랜더가 현지 시각 22일 미국 MBC의 심야 토크쇼인 Late Night with Seth Meyers에 출연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I have to ask you, I feel like it's almost the elephant in the room. There's an actor named Tom Holland. Oh, yeah. Because, you know, I was here first. Yeah. He's enormously famous. People in the accounts department of my agency got confused. And we were with the same agency, briefly. And it was a terrible moment. I went to see my friend who was doing theatre in England for £300 a week, and but doing great work, Chekhov. And I sat smugly in the audience, having just done a BBC show for 30 grand or something, which was, you know, the next year or so. And I was thinking, well, this is marvellous. And then the interval came, and I thought I'd check my emails, and I got an email from the agency saying, payment advice slip, your first box office bonus for the Avengers. And I thought, I don't think I'm in the Avengers. It was an astonishing amount of money. It was not his salary, it was his first box office bonus. Not the whole box office, the first one. And it was more money than I've ever, it was a 7-figure sum. He was 20 or something. So my feeling of smugness that you remember I had in the first half disappeared very quickly. But that's showbiz. It's up, it's down, it's hero, it's zero. 홀랜더가 말한 7자리 숫자가 달러라면 13억 3,400만 원이고 파운드라면 17억 원쯤이니까 둘 다 대단한 숫자긴 하죠. 이런 톰 홀랜드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대서특필되면서 또 한 번 화제가 되고 있죠. 톰 홀랜드의 아버지는 56세의 작가이자 방송인이자 코미디언인 도미닉 홀랜드. 1991년 런던에 있는 더 코미디 카페에서 처음으로 스탠드업 공연을 시작한 이후 오랫동안 성공 경력을 쌓으며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의 코미디 프로그램인 도미닉 홀랜드 더 글로리얼스를 만들기도 했고, 심지어 아들의 성공에 압도당하는 심경을 담은 책 이클립스, 스파이더맨의 아빠가 밝혀지다를 쓰기도 했음에도 많은 팬들은 도미닉과 톰이 부자지간이라는 걸 잘 몰랐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 또 결국 톰 홀랜드도 금수저, 네포 베이비였다 라며 논란이 번지고 있네요. 뭐 그저 금수저일 뿐이라기보단 부전자전일 수도 있고, 톰의 노력과 재능도 누구보다 뛰어나기에 스파이더맨 오디션을 통과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얼마 전 래퍼 50센트가 마이크를 투척한 사건 기억하시죠? 다시 한번 강속군을 뿌리는 장면을 보면 어이쿠, 작년 8월 3일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린
50th 파이널 랩 투어 때 마이크를 맡고 입원한 LA 지역 라디오 파워 106의 진행자인 브라이아나 모네게인이 제출한 법정 문서에 따르면 50센트는 자기 마이크가 고장났다는 걸 알자마자 군중 쪽으로 내던졌고 브라이아나는 머리와 손목에 마이크를 맞고 심각하고 영구적인 부상을 입은 데다 얼마 후 라디오 진행자로 복귀했지만 이 사건 이후 계속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며 상처 회복 기간 동안 업무 이탈로 인한 임금 미지급과 기타 손해배상금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 직후 형사 조사를 받은 50센트는 누군가를 고의로 해치려고 마이크를 던진 건 아니라며 겨냥해서 던졌다는 상대 측 주장을 부인했는데요. 얼마 후 법정에서 같은 말을 해야 할 상황이 됐습니다. 작년 말에 있었던 배우 마이클 B 조던의 페라리 사고에 조사가 종결되었습니다. 보이시는 파란색 페라리가 마이클이 몰던 차였는데요. 갓길에 세워진 기아차를 치면서 오우, 차가 아주 작살이 났네요. 사람들은 이거 거의 공도에서 드래그 레이스를 벌인 거 아니냐라며 여러 의혹들을 제기했고 LAPD는 즉시 조사에 착수했지만 마이클이 운전석에 있었는지의 여부도 알 수 없었고 경찰이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영상만으로 과속을 했는지의 여부도 알 수 없었으며 옆차 운전자도 레이싱이 아니었다. 우리가 속도를 높이고 있었던 건 맞지만 전혀 빠르게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난 것이다. 페라리는 페달을 밟으면 2초 만에 100km를 넘긴다. 난 내 뒤에서 사고가 난 걸 인지하지도 못했다. 라고 증언한 바 있죠. 결국 경찰은 이 사건에 마이클이 책임이 있는지를 입증하지 못해 기소하기엔 무리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고 결국 마이클은 무죄를 선고받았네요. 따라서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지지 하디드와 브래들리 쿠퍼가 런던에서 로맨스를 증명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었는데요. 작년 10월부터 만나기 시작한 두 사람이 런던에서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았으며 업무 차인지 휴가인지 어떤 이유로 런던에 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지지는 얼마 전 골든글로브 시상식 이후 브래들리의 모친인 글로리아 캄파노를 만났으며 얼마 전 브래들리와 펜실베니아로 가서 부동산을 구입하기도 했습니다. 한간에 따르면 일을 할 때를 제외하곤 거의 매일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데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연문설이 돌았던 지지와 함께 자녀를 사이에 둔 이리나 샤크와 브래들리가 합칠 거라는 소문을 불식하는 빼박 열애 소식이었습니다. 올해 80세가 된 로버트 드니로가 눈물을 흘리며 여친 티파니 첸 사이에 낳은 생후 9개월 된 딸 지아에 대한 감격스러운 소감을 밝혔습니다. I'm an 80-year-old dad, and it's great. Everything that I'm consumed with or worried about or this and that just goes away when I look at her. So that in itself is, wondrous. She has a very sweet kind of way of looking at you and just taking you in. I want to be around for as long as I can to enjoy her. 내 아이가 날 순수한 눈으로 바라보는 그 느낌은 산전수전 다 겪은 이 헐리우드 원로 배우에게도 엄청난 감동으로 다가오나 봅니다. 최근 플로리다주 데이토나 서킷에서 F1 레이싱 영화를 찍고 있는 브래드 피트가 하비에르 바르뎀과 함께 있는 모습인데요. 빵형이 올해 몇 살일까요? 네, 60세 되겠습니다. 이 영화의 제목은 에이펙스로 브래드는 1990년대에 큰 사고를 겪고 은퇴한 F1 드라이버 소니 헤이스를 연기한다는데요. 이 영화의 감독은 탑건 매버릭의 조셉 코신스키 되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어떻게 60세예요? 아무튼 두 사람은 2013년에 나온 리들리 스콧의 카운슬러라는 영화에 함께 출연했었는데요. 10년이 넘게 지나 카메라 앞에 같이 서게 되었습니다. 하비에르가 확실히 출연자 명단에 이름이 올라있는지도 확실치 않고 영화에서 빵형의 멘토로 등장하는 거다라는 소문도 있지만 어쨌거나 이 영화 재밌겠네요. 존 윅 키아누 리브스가 세스 로겐과 함께 출연하는 영화 구포춘 촬영장에서 이런 모습으로 등장해 화제였죠. 이 영화엔 조던 필 감독의 노베 출연했던 케케 팔머와 아지즈 안사리도 함께 출연하며 케케가 이런 셀카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키아누가 진짜 다친 것인지 아니면 분장인지 영화 제작사는 정확한 답변을 주지 않았지만요. 사진 귀퉁이에서 폰을 보고 있는 세스 로겐이 인상적이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앞서 공개된 아리아나 그란데 불륜 논란 타임라인 특집, 히가시대 마사히로와 여배우 3명의 산속 동거 특집, 그리고 곧 시즌2로 돌아오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제작한 파라마운트 플러스의 SF 대작 헤일로 시즌1의 다이제스트, 시즌2 미리 보기 영상도 함께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김육회 K였습니다.